2025년은 을사년으로 60간지의 42번째인 청색의 을과 뱀을 의미하는 살을 상징하며 푸른 뱀의 해, 즉 청사의 해이다. 양띠는 오행으로 미토에 해당하여 2025년 을사년의 월살이라는 특별한 기운을 품게 된다. 이 기운은 신미생, 개미생, 을미생, 정미생, 기미생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2025년에 반드시 만들어내는 신살이다. 월살이란 12신살 중 하나로 이름에 죽일 살이 들어가 있어서 다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주명리학은 계절의 변화와 천문학에 따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그 본질 속에는 반복되는 주기성을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사주란 반복되는 주기에 따른 고찰인 것이다. 이처럼 현재 내가 어떠한 큰 흐름 속에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의미를 두고 현재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월살은 한자로 달월, 죽일 살로 쓰며 어두운 밤,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때 구름 뒤에 숨어 있다 나타난 달빛이 길을 비추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기회가 나타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상징한다. 또한 월살은 자연의 건조함과 메마름을 상징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이는 물이 부족하여 씨앗이 싹트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듯한 상황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고초살 또는 고갈살로도 불리며 이는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뭄과 같은 시련을 나타낸다. 또한 월살은 장애살 또는 고집살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장애물과 고난을 상징한다. 이 뜻은 모든 일이 침체되고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며 중단되거나 장벽에 부딪히고 좌절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월살은 때때로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단함을 상징하는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책임과 의무감이 짓누르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자신의 기력이 점점 소진되어 가는 것과 같으며 종종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를 먼저 채워주려 하며 그 결과로 인해 힘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양띠들의 젊음과 열정은 뛰어난 추진력과 신속한 행동력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경험의 부족과 장애물로 인해 쉽게 좌절하고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겪을 수 있다. 월살은 이러한 침체와 방해, 좌절의 순간들을 상징하며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기력이 소진되고 부정적인 선택을 할 위험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달처럼 양띠에게는 항상 희망의 빛이 존재한다.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양띠들의 기운은 갓 20살의 패기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것과 흡사한 기운이다. 폼만 잡고 화려했던 과거에 사로잡히게 하는 유혹이 생길 것이나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할 길이다. 대신 물결에 몸을 맡기듯 유연하게 적응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성취와 보상이 찾아올 것이며 운명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파도와 같아서 서두르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어 신중히 나아가면 언젠가 큰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이런 양띠의 월살을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로부터 왕족과 부유한 사람들은 보석과 장신구가 기운을 보호하고 상승시킨다 하여 평소 늘 착용하였다. 그러나 보석의 제대로 된 사용법과 자신의 기운에 맞는 것을 고르는 방법을 몰라 대부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무작정 값이 비싸다 하여 좋다거나 값이 저렴하다 하여 나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다른 능력이 깃들어 있는 보석을 자신의 기운과 알맞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양띠에게 상승의 기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보석과 그 기운을 이용하여 재물운을 끌어올려주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5년 그 어느 때라도 이 보석의 모든 기운을 최대로 발휘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면 올 한 해 부와 번영은 반드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올해 양띠인 사람들에게 월살을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행운의 보석은 진주이다. 진주는 예로부터 신성한 보석으로서 많은 전설을 가지고 있다. 배다경전에 의하면 진주는 번개의 힘으로 탄생하여 바다의 깊은 곳에서 달빛과 같은 빛을 발하는 달의 딸로 여겨진다. 고대 그리스의 전설에 따르면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바다에서 태어날 때 흘린 기쁨의 눈물이 진주로 변했다고 전해진다. 중세 유럽에서는 진주를 천사의 선물로 여겨 밤하늘의 달처럼 악령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었으며 고대 로마에서는 부와 권위의 상징으로 취급되어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진주 착용이 금지되기도 했다. 동양에서는 진주가 달의 힘을 받아 재물을 불러오고 장수를 약속한다고 여겨졌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주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쳐 이 귀한 보석을 찾아다녔다. 실제로 진주 재배의 역사는 기원전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왕족에 의해 처음 사용된 양식 진주는 천연 진주와는 태색만 다를 뿐 그 힘은 동일하다. 조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하는 나크레라는 물질이 수년에 걸쳐 층층이 쌓여 아름다운 진주로 탄생하기 때문이다. 진주는 고통을 견디며 오랜 시간 치유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로 그 과정에서 치유와 자기 보호의 힘이 생겨난다.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양띠 사람들이 진주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양띠 자신을 보호하고 내면을 가꾸어 결국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게 된다. 진주는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양띠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을 깨우쳐 줄 것이다. 또한 양띠에게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제공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올해 양띠 사람들에게 큰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행운의 보석 진주는 그 자체로도 양띠의 몸에 기운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금과 함께 착용하게 되면 그 힘이 더욱 크게 발휘된다. 옛 기록들을 살펴보면 금을 태양과 같이 빛을 불어넣는 귀중한 장신구라 하여 자신의 기운을 상승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늘 착용하고 다니셨다. 금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 재물운과 건강운을 강화해주며 기와 운을 조화롭게 하는 풍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와 같은 장신구를 갑오로 여기시며 대를 이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집안의 전통으로 삼기도 했다. 이러한 금은 특히 왜소하신 분이나 양기가 약해지시는 중년 이후의 분들에게 최고의 풍수 도구라고 전해지는데 이는 금이 체내의 기를 조절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행운의 보석을 반지, 귀걸이, 목걸이로 활용하여 양띠의 약해진 기운을 강화하고 운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 놀랍게도 풍수하게 양띠의 건강운과 재물운을 상승시켜주는 간단한 방법이 전해진다. 이 방법을 익힌다면 2025년 을사년에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건강운을 살리는 반지 착용법이다. 예로부터 풍수학에서는 손은 인체의 축소판이라 여기며 손가락의 형태와 혈액순환의 정도를 통해 건강의 이상 징후를 읽어냈다. 이런 지혜는 현대 한의학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매번 침술과 같은 치료를 자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에 풍수학에서는 금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약해진 부위의 기를 보호하고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간이 약하여 늘 피곤하신 분, 심장이 약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 위와 장이 약하여 자주 체하고 속이 더부룩하신 분, 기관지가 약해 감기에 자주 걸리고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 신장이 약하여 소변에 거품이 생기시는 분,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반지 착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간 기능이 약해 항상 피로를 느끼는 분이라면 엄지손가락에 금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엄지는 5손가락 중 가장 굵고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아주 가느다란 실반지로 기운을 중화해 주는 것이 좋다. 만약 심장이 약해 자주 놀라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이라면 검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좋고 실반지로 착용하는 것이 더 좋다. 검지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실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심장의 기운을 조화롭게 한다. 위장이 약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이라면 중지에 금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 역시 실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더 좋다. 중지는 위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금으로 된 실반지는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폐나 기관지가 약해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사시는 분이라면 약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좋다. 약지는 다른 손가락보다 덜 사용되어 근육이 적고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굵은 금반지로 기운을 보강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신장이 약하여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분이라면 새끼손가락에 조금 굵은 금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다. 새끼손가락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굵은 금반지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금반지를 착용하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건강을 도모하고 기운을 조화롭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각 손가락에 맞는 금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의 기운을 끌어들이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재물운의 상승을 위한 반지 착용법이다. 반지는 풍수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착용하는 게 좋다. 이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재물운의 상승을 위해 착용하는 반지의 경우 반지의 굵기보다는 반지가 가진 의미와 자신에게 맞는 기운을 더 중요하게 본다. 풍수학에서 손가락은 개인의 기와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 부위로 여겨진다. 손가락으로 성취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약지는 풍수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약지가 모든 손가락의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 다른 손가락의 움직임을 조화롭게 만드는 화합의 손가락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약지는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며 번영운과 재물운을 살려주는 곳이라 하는 것이다. 또한 반지를 착용하는 손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에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한다.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 집안의 번영을 얻고 재물운을 높이고 싶다면 약지에 금반지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하면 약지에 모인 기운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재물운을 끝없이 상승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세 번째, 귀걸이는 운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풍수도구이다. 나이가 들수록 귀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귀걸이가 나의 재물운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귀가 큰 사람은 재물운이 좋다고 여겨져 왔는데 이는 귀가 부와 성취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걸이는 이러한 귀를 자극하여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풍수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귀걸이는 가능한 한 작고 가느다란 것이 좋으며 약간 늘어진 것이라면 더욱 좋다. 이렇게 귀걸이는 에너지 전도성이 뛰어나 풍수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귀걸이 착용으로 인해 염증이나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는 귀걸이가 부정적인 기운을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착용을 중단해야 한다. 귀걸이는 재물운을 증진시키는 도구이지만 재물운을 끌어오는 귀를 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운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목걸이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목걸이가 목 부분을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끊어지기 쉬운 재질은 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체형에 맞는 목걸이 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집이 작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굵은 줄을, 몸집이 큰 사람은 가느다란 줄을 선택함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개인의 길을 균형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하면 목걸이의 기운이 펜던트로 전부 모여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그 기운이 주변으로 퍼져나가 재물운을 강하게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